2024년 7월 16일입니다. 많이 덥죠? 일산 여기 향동 사무실은 지금 에어컨을 켰습니다. 밑에 서큘레이터도 했고 약간 소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일산 쪽이나 중부 쪽에 비가 많이 오고 내일 내일 아침 새벽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이 온다고 하니까 70mm 그 이상은 오겠습니까? 하여튼 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원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뭐라고 하나 일종의 게으름 같은 게 생기네요. 몸도 많이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빨리 원고를 차근차근 시작해야 되는데 다 변명이죠, 변명. 자, 오늘 보니까 그 국가수에서 시청역 그 북창동 그 앞길 사고 운전 관련된 국가수의 분석 결과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얘기를 어제 했어요. 여러 언론에 실린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수가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판단한 분석 내용을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아마 지난주에 통보가 된 것 같아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11일 국가서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분석을 마무리했다. 조지호가 얘기한 거죠. 자, 7월 1일 날 이 사건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 7월 1일이면은 지금 11일 날 그럼 바로 이제 했으면 그렇죠. 열흘 정도 걸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여태까지 해온 바에 의하면은 한 달에서 2달 걸린다고 얘기를 했죠. 도대체 그럼 이 새끼들이 도대체 그럼 얼마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가수는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실 다른 거 안 하고 이걸 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럼 다른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사실 이거는 어차피 이 가해자, 운전자도 구속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사람은 도망가지도 않을 거고 사건 기록은 어차피 계속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런 형태의 그 분석은 원래 국가수의 루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진짜 급박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땡겨오던 그럼 그 원칙은 어디가 있는 거죠? 제가 국가수를 신뢰를 거의 안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얘네들은 오류 데이터를 내놓지도 않고 급하다 보면 그냥 이걸 당겨서 하고 그럼 사실 당겨서 할 거면 당겨서 하게 되면 원래 할 거는 뒤로 미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국가수가 이제 시청역 사고가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다른 사건을 미루고 이거를 당겨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재판은 어차피 오래 걸릴 거고 어차피 그 돌아가신 분들은 장례를 치렀고 또 다치신 분들은 치료 중이고 그건 어차피 보험사에서 나갈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해괴한 그 증거 분석이 자칭 과학수사라고 하는 이름을 단 국가수 애들이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뭐라거나 이거를 쪽팔린 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야 아니 국가수 빨리 해줬으면 됐지 뭐 그거 10일 걸어라고 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생각해 보면 이건 열흘 만에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급발진 사건은 어떤가요? 그것도 열흘만큼 할 수 있나요? 아니 아니죠. 뭐 EDR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어떤 기계가 완전히 부서진 부분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대체 신뢰하기가 어렵다. 근데 조지호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EDR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항목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나왔다. 저는 이런 경찰이라든가 검찰의 이런 설레발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런 수사하는 애들이나 수사하는 애들의 장이, 근데 뭐 무슨 부장검사나 뭐 무슨 뭐 경찰청장이나 뭐 과장이나 이런 애들이 이게 진짜 확실하다. 이거 진짜 중요한 단서를 밝혔다. 근데 그건 백날 떠들어 봤자 어차피 형사재판의 당사자주의에서 일방의 일방의 어,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수의 저 분석도 일방의 감정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담백하게 국가수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마무리할 거다 라고까지만 하면은 되는 거를 굳이 이게 뭐 운전자 과실이니 뭐니 실제로 외부 충격에 의한 뭐 밟지 않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조지호가 이런 얘기를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결론이 나왔다.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지 등신아. 응? 조지호. 야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결론이라고 해서 네 수사기관이 장이 네가 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하냐면 비교적 그 깔끔한 어떤 결론을 저희들은 도출했다라고 해야지. 니네들이 뭐 실질적 진실이라고 백날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어떤 형사재판의 당사자로서의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얘기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걸 넘나들고 있으니까 또 욕을 처먹는 거고.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 그러면은 그럼 저기 운전자는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 본인은 아니다 나는 급발진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조지호 얘기는 이거잖아요. 응? 뭐 가속 페달을 밟은 거잖아요. 90%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운전자가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거는 살인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살인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구속영장을 칠 이유는 없죠. 왜냐면 지금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 거고 도주의 우려는 글쎄 도주를 지금 도주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본인이 근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부분에서는 굳이 영장을 치지 않고도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도 수사를 하고 송치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이건 사실은 아니다. 제가 이 운전자 차씨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그 사람 옹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형사 수사의 그 경찰의 수사의 과학적 수사의 과정에 대한 어떤 절차와 과정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설레발쳤다가
재판 들어갔는데 어차피 그거는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무슨 뭐 이데알 못 믿어. 그럼 저쪽 변호사 쪽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을 하지 말자 제발. 좀 무슨 승진이라든가 사실 조지호가 뭡니까 지금 경찰청장 물망에 오르고 있어갖고 지금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자 제발 좀. 응? 자,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저는 이런 거에 안산 김상훈 사건, 자기 어부딸을 성범죄하고 죽이기까지 완전 개새끼죠. 그렇게 안산 김상훈 사건. 그런데 이런 사건 기사가 있습니다. JTBC 단독으로 옆집 부수고 들어가 흉기로 소동을 합니다. 에어매트 깔고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해서 5시간 설득했대. 이게 어떤 남성이 3층에 사는 남성이 있는데 아파트 외벽 난간에 얼타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3층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갑자기 가벽을 부수고 옆집에 침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여러분 베란다 옆집은 부수면 가벽입니다. 원래 그런 불이 나면 탈출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 그래서 옆집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도움 요청을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런 거죠. 이걸 부순 후에, 여기 가스 냄새가 나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손에는 흉기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놀래갖고 신고하고, 그리고 이 주민은 이제 신고가 저쪽으로 간 거죠. 경찰이 출동하고, 베란다 창문을 넘어서, 이 아파트 외벽 난간에 올라간 거죠. 그럼 얘는 뭘까요? 그럼 뭐죠? 새벽 3시 40분에? 그러면 이거는 딱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침입 강도인가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여기까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경찰병력이 출동을 했어요. 그때 에어매트를 깔았어요. 근데 왜 5시간 동안 대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것은 야 경찰 야 내려와 떠들어요. 거기서 이제 뭐 리스크 요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네고시에이터 비슷한 이름의 지금 뭐라고 부르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을 두고 매트 깔았고 그러면은 시간을 두고 설득하고 그런데도 계속 버티면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3시 40분에 시작했는데 8시 40분 사람들 출근해야 되고 이게 사람들 이게 막히기도 하고 이게 사실 굉장히 다른 어떤 사건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여름철에 뭐 장마 올 수도 있고 다른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찰 이 애들은 무조건 그냥 설득해서 내려오는 걸 최고로 치는 거예요. 왜? 아니 시간을 정해서 딱 현장 지휘관이 판단했을 때 이게 한두 시간 내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매매트 깔았지? 그래 좋아. 그러면은 밑으로 떨고 아니면은 거기서 뭐 이제 진압 작전을 시작해. 진압 작전에서 다쳐도 그건 뭐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거를 결정할 놈이 없고 그 결정할 어떤 지휘 단위가 없고 그럼 경찰서장이 결정해야 됩니까? 소방서장이 결정해야 됩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면 그냥 몇 시간이 걸리든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설득하고. 안산의 김상훈 사건 때도 지가 무슨 뭐 경찰대 교수인데 니고시에이트하고 되게 어디 뭐 FBI에 뭘 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놈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야 그런데 실제로 안에 지시체가 2거나 나오니? 얘라 지금 네가 경찰이 판단 못 해갖고 둘이 죽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 판단해서 응?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저격을 하든 아니면 뭔가 밀고서 떨구든 해야지. 이게 또 뭐 이 자랑 삼아서 뭐 거기에 경찰애들은 스스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고 뭐 내가 서포트 얘기해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이 돼서야 마음을 바꾸려. 지쳐서 그런 거야 이 병신아, 이 등신아, 이 경찰놈아, 바보 같은 놈아.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신병력이 있는 걸 확인은 금방 안 됩니까? 왜냐하면 얘가 어디 가족이 있을 거고 옆에 있으면 지금 병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참 바보짓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난간에 앉아 있는데 얘는 심신 미약, 그러니까 이 정신병력이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설득이랑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그걸 30분, 1시간 내에 확인을 얘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돼요. 정신병력 있어. 그럼 떨구든가 아니면 거기서 뭔가 하든. 이게 기본 매뉴얼. 이게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그냥 정신병원력 있든 애든 그냥 되든 한 5시간 동안 설득을 해. 설득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바보들. 이거를 JTBC든 어떤 언론도, 예를 들면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라는 애들도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야, 저걸 5시간에 저 지랄을 하고 있니? 예? 1시간, 2시간 안 되면 바로 떨구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그럴 결정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이제 뭐, 달래 갖고 내렸으면 잘 된 거야, 박수 치고. 그러면 그동안 고통을 받고 또 그 고통이 막 박혀서 하고 그 집 때문에 그 침입돼서 하는 그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 이 많은 비용, 이건 생각 안 하니? 아유, 바보들아.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경찰특공대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이런 거를 하는 네고시에이터 애들은 도대체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건지, 뭐가 표준 어떤 FM인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없으니까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잘했다, 그냥 잘 내려왔다, 막 그냥 이지랄이나 하고 있는 거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치안은 비용입니다. 효과 대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자원을 써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그 네고시에이터라든가 리스큐어 같은 데에 어떤 능력이 올라가질 않아요. 왜냐면 붙들어가고 계속 설득하고 그러는 그건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이걸 떨구든 저기 아니 죽이지 못하더라도 뭔가 안으로 했든 뭐 이런 것, 갑갑합니다. 이게 김상훈 사건이 벌써 십몇 년 전 얘기인데도 지금도 뭐 이게 제대로 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제대로 한 건지 안 건지도 평가도 안 해. 이렇게 한 거지 제대로 된 건지도 아닌 것도 평가도 안 해. 그냥 뭐 좋고 잘 된 거잖아. 뭐 이거 박수 치고 땡땡. 이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한심해서 제가 아주 한심해서. 근데 이게 한심한 것도 몰라요. 야, 경찰 특공대 얘네들이 쪽팔리지도 않냐. 야, 그 뭐냐, 그 장비 메고 뭐 이렇게 그 총 들고 뭐 실탄이나 있냐? 아니면 그 자일 같은 거라도 있니? 아니 뭐가 뭘 이렇게 해보고 뭘 해갖고 그래 실력이 늘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빠르게 뭘 했지. 참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어, 더 얘기하면 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눈에 반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한눈에 반한다는 한눈에? 여러분도 사랑을 해보셨고 앞으로도 사랑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지금 결혼했다고 해서 이혼하실 수도 있고 또 다시 또 결혼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심리적으로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첫눈에 반했다는 것이 있대요, 실제로는. 근데 그게 묘한, 그럼 뭐 이전에 플라톤이라든가 뭐 독일의 철학자 바움가르트 같은 사람도 수천 년 동안 약간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돌 아주 이쁘고 뭐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장원영이라든가 유진이라든가 뭐 이런, 또 뭐 저기 이
아이돌, 뉴진스의 이런 애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이구 이쁘다 뭐 이런 애들. 근데 그거 말고 뭔가 여러분에 맞는 한눈에 반했다 이거는 1초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1초 정도? 그러니까 뭔가 강한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반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것을 먹었을 때 쾌감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주관적인 거고. 근데 주관적인 걸 넘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아름다움도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눈에 반하는 것은 마치 단 음식을 딱 먹는 것처럼 쫙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결혼하신 분한테 그러면 되겠지만 다음에 사랑을 하시거나 다음에 어떤 걸 하실 분들도 그런 걸 믿으세요. 첫눈에 반응 그리고 또 사랑을 하시고 행복해지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어제 그저께 뭐 다른 친구들 중에 죽은 애도 있고 그리고 남편이 죽은 애도 있고 부인이 죽은 애도 있고 또 이혼한 애도 있고 뭐 이혼을 아주 심하게 한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사랑을 해라고. 어차피 옛날 사람이고 또 새로운 어떤 그 감정에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40이든 50이든 60이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누가 대신해 주지도 않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성훈 의원이 이런 그 발표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되게 화가 납니다. 뭐냐면 박성훈 의원이 제대로 짚은 거죠. 국세청 징수 포기 체납액이 10년간 76조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7조가 넘는 돈을 받아야 될 세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그러면 이게 못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리보류라는 건데 이게 정리보류 체납액이라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강제 징수를 포기한 국세를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박성훈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군요. 저 국민의힘입니다. 부산 북을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이런 거는 실제로 이렇게 좀 국회의원이 알려줘야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그러면은 명확히 하시죠. 지난 10년 동안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국세가 75조 7천억에 달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5억 원 미만은 5년이 지나면 못 받아요. 뭐 아니 법상으로 그냥 소멸시효예요. 5억 이상은 10년 지나고 소멸시효예요. 그런데 국세청한테 물어보고 싶죠. 야, 니네들은 이 정리 보류라고 하는 이거를 진짜 못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응? 지금 부자 감세 뭐 얘기해서 뭐 법인세 깎아줘, 상속세 깎아줘, 다 깎아줘. 이 대통령이란 작자가 뭐 이 집권당이라는 놈들이 부자한테 배만 띡띡띡 그 개기름 이렇게 찌게 하는 정도로 부자 감세가 이렇게 심한데 정작 이거는 감세야 아니면 아예 안 받는 거야? 그 부자 놈들한테 세금을 일부러 안 받는 거야? 아니면 뭐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세무 공무원이 뇌물 쳐먹고 이거 징수 안 했다?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국세청의 그 세무 공무원이 징수에 대한 업무를 감사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감사원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하는 박성훈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징수 관리가 이렇게 엉망이다. 혹시 정리 중인 체납이 296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만 추상적인 얘기를 해놨는데 저는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야, 야, 세무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니네들 도대체 어디를 얼만큼 못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과정 한번 보자, 살펴보자. 응? 이거는 그럼 이거잖아요. 어떤 놈은 도망가서 못 받은 거고, 어떤 놈은 사실은 어디 재산을 지하에 숨겨놨는데 못 찾아서 못 받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뭐 384 기동대처럼 뭔가 세금을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조직이 없는 거야. 전문 어떤 그런 그 이 세금 추적 수사관이 없는 거야. 뭐가 문제야 도대체? 그거를 문제는 국세청이 자체로는 얘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 아무도 감시하지 않으니. 그러면은 국회라든가 최소한 그 어떤 그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국회가 최소한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은 어차피 이미 글러먹었고 그리고 사실은 모피아라든가 세무 공무원들 세무 이 얘들이 사실은 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의심이 많은 건지 몰라도 경찰이나 검찰 애들이 수사 제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확인해 본 적 있어요? 기록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이 제대로 한 건지 실제로 잡아야 될 놈을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실제로 잡지 말아야 될 놈을 두들겨 잡고 막 그러는 건지 세금도 응? 세금을 진짜 받아야 될 놈들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건지 아니면 원래 못하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 모르죠. 확인을 문서로 확인 안 되는데 그 실제로 가서 힘 있는 부서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권력기관이죠. 얘네들이 제대로 하는 걸 감시,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제대로 감시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니나노 놀고 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뇌물 받아 처먹고 지들끼리 뭐 어떻다고 하고 그게 권력이고 그게 제가 의심이 많아서 몰라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갑자기 전 놀랬어요. 어제 갑자기 어, 이 KBS 9시 뉴스인가요? 그저께인가? 갑자기 이태원 마약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막 마약이 집단 마약에서 취재진이 필로폰을 발견했다고 막 그 척곡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쎄하죠? 아니 마약 얘기가 한두 얘기도 아니고 이게 자기들이 단독을 했다는 거잖아요. KBS가. 지금 그 얘기 할 얘기가 사실 지금 해야 되는 얘기가 물론 트럼프가 총 맞은 거랑 국민의힘 뭐 난장판 벌어지는 거랑 폭력 사태 나는 물타기 하나? 애들도 무슨 레카 연합처럼 물타기 하나?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설마 KBS 같은 근데 KBS가 시사교양 뭐 어디 뭐 부서 없앤다 뭐 그랬는데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워낙 연예인 얘기, 마약 얘기는 다른 정치적 이슈나 모든 걸 다 사글이 없애야 돼. 그 전통적인 방법이죠. 연예인이 마약한 얘기. 그죠?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며칠 전에 그 화단에서 현금다발 7,500만 원. 제가 얘기했죠. 이건 분명히 치매 노인이다. 아니나 다를까 근처에 사는 80대 노인이 거기 묻어놨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혼자 살아서 자기가 치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노인이 검진을 안 받아갖고 치매인 줄 모르고 이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분 안타깝습니다. 돈은 돌려줬지만 그것도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놈들도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